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많은데 그중에 오늘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신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는 마그네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네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유행에만 따라가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질문하신 마그네슘은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육 이완, 혈압을 조절해주기도 하고요. 또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미네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마그네슘에 대한 설명과 결핍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 인과 함께요, 정상적인 골격을 형성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무기질입니다. 뼈뿐만 아니라 DNA와 단백질 합성에도 필수적이고요. 탄수화물 대사 등에 관여하여서 에너지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천연의 진정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뭉쳐져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어서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해서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해내기도 하고요. 뼈, 근육, 체액, 세포 안에서 약 300여 가지가 넘는 아주 다양한 화학작용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우리 몸에는요, 평균 약 20에서 30g의 마그네슘이 있다고 하는데요. 체중 1kg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mg이 필요로 합니다. 마그네슘은요, 약 50에서 60%는 뼈에 존재하고요. 약 30% 정도는 세포 내액에서 아주 다양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통곡물이라든지 두부, 견과류, 고등어, 바나나 등에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식품이기 때문에요.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가공식품의 의존도가 점점점 높아진 요즘에는요. 마그네슘 섭취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마그네슘이 결핍되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눈 밑 떨림입니다. 혹은 손발에 쥐가 자주 나는 경우도요, 마그네슘 결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이완제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후에 드시게 되면요, 운동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신 막달이 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많이 움직이게 되면 배가 딱딱하게 뭉치는 거 경험해 보신 여성분들 계시죠? 이럴 때도 병원에 가게 되면은 마그네슘을 주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요, 불면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깊은 숙면에 빠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요,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하게 되면서 숙면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마그네슘이 보내는 신호는요, 잦은 염증 및 감기가 잘 걸리는 것입니다. 상처 회복이 느려지게 되고요, 또 염증이 쉽게 발생하게 되어서 전염성 질환이라든지 장염, 방광염 등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벽을 이완시키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이 같은 점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심장 근육의 스트레스가 증가되게 되어서 심장 질환의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1의 부족 증상과 비슷한데요. 비타민 B1 대사에 마그네슘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뇌의 혈류량이 떨어져서 학습 능력이 저하되기도 하고요. 신경이 안정되지 않아서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ADHD 환자의 경우에는요, 95% 이상이 마그네슘 결핍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그네슘과 ADHD는 연관이 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평소보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느끼신다면요, 혹시 내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요, 칼슘이 상대적으로 과잉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칼슘은 마그네슘과 반대로 근육을 긴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평활근의 수축과 경련으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뇌 주변의 근육에서 발생하게 되면요, 근육 긴장성 두통이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장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인한 속쓰림과는 전혀 다른 증상들입니다. 위염과 위궤양은 명치 쪽에 쓰린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만요,
마그네슘 부족으로 나타나는 증상은요, 왼쪽에서부터 아랫배 쪽으로 쿡쿡 쑤시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요. 심하면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을 가야 될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은요, 기분 조절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때 마그네슘이 세로토닌 합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요, 마그네슘이 결핍되게 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합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그네슘 결핍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쉽게 과흥분 상태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시라면요, 마그네슘 보충이 필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주변에 다혈질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마그네슘인 것이죠. 마그네슘 보충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소화불량이나 설사가 잦은 분들이 마그네슘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음식물로부터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요, 위와 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신 만큼 효과 효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저산증의 경우에는요, 마그네슘 흡수에 꼭 필요한 위산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흡수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통해서 총 섭취량을 늘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년 이상 분들은 꼭 챙겨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은 점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같은 음식을 드시더라도 흡수하는 마그네슘의 양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마그네슘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칼슘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칼슘제 드실 때 같이 드시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꼭 마그네슘을 챙겨 드셔야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때 분비되는 이 아드레날린은요, 마그네슘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는요, 마그네슘 부족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요, 엽채류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코코아라든지 견과류, 대두, 전곡류 등에도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요, 두류와 시금치 등 채소류에 들어있는 피틴산은요, 마그네슘의 흡수를 저해한다고 합니다. 또한 곡류에 함유되어져 있는 마그네슘은요, 도정 과정 중에 80에서 90%가 소실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곡류라든지 아니면 현미 형태로 드시는 게 좋고요. 가공식품에 함유되어져 있는 이는 마그네슘의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요, 가공식품은 가급적이면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곡류라든지 채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마그네슘을 드시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요즘은 자주 먹지는 않지만 호박씨에도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몬드나 해바라기씨에도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의외로요, 메밀과 수수에도 마그네슘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견과류나 시금치와 같은 엽채류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영양소인 마그네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마그네슘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 거 확인하셨죠? 이제는 마그네슘의 중요성을 깨달으신 만큼 잘 챙겨 드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